저희 돌직구쇼의 화제 코너, 장안의 화제, 민심 진심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8.3, 윤석열 후보가 28%. 이거는 통계적으로 동수. 오차범위 아닌 뿐만 아니라 거의 동수. 자, 홍준표 16.7, 이낙연 11.9. 요 정말로 치열한 대장동 왕자 논란 다 전국에 지금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됐는데 이재명 28.3, 윤석열 28. 팽팽한 막상막하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야, 이거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함 없이 팽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출연을 못했으니까 2주 전에 5글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프레임 전쟁이다. 예. 이게 미리 저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달, 2달, 3달 떠들어도 뭐가 진위 여부 판단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흔들렸냐? 언터처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왕자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와르르 왕처럼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왕자에 점 하나 새겨서 주자가 되든지 왕자 안에다가 점을 새겨서 옥자가 되든지 옥에 티가 되든지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네요. 그게 이게 뭐냐? 프레임 전쟁. 예.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유력 후보예요. 유력하지 않은 후보에게는 프레임 전쟁이 안 생깁니다. 또 하나 복잡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이재명 기자가 설명하고 전재수 의원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거 같고. 딱 내 심정이에요. 이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몇 달 갑니다. 안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층들은 더 결집하는데 복잡한데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여당 후보 결정돼요. 한 달만 있으면은 국민의힘 후보 결정돼요. 그러니까요. 5개월만 있으면 차기 대선 후보 투표해야 돼요. 결정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돌돌홍, 무야홍, 홍일점 앞서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는 똘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친다. 이게 바로 이 프레임 전쟁. 더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낙연 후보는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니까 반사의 이익으로 그래 이때야 이낙연 후보 지지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 이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중요한 게 이 선거는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오히려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배 수장님, 요 똘똘 뭉치는 견고한 두 주자의 지지율 경합은 본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본선 후보들 간에 토론회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돌직구는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날 텐데 그때도 우리 내용은 다 대장동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대장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이 결정한다. 그 대장동이 여권에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야권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지 그건 몰라요. 치열한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보수층은 또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M 여중. 뭐예요? M 여중. 뭐예요? 여자 중학교 아닙니다. MG 세대. MG. 그다음에 여성. 중도. 그 여기에서 0.1%라도 더 가져온 후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고민하냐? 치열하네요. 대장동 가지고 고민하는데 대장동 의혹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 더 그 적임자인지는 뭘 보면 되냐? 돌직구를 보시면 됩니다. M 여중이 이번 대통령의 주인을 결정한다. 그렇죠. MZ 세대 여성 중도층. 그렇죠. 이건 배종찬 소장님은 정말로 이 사실 통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굉장히 손쉽게 포인트를 잘 집어줘서 M 여중만 기억하면은 관전 포인트와 흐름에서 우리가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볼 M 필요 여중. 없습니다. 돌직구 M 여중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땡큐. 그러면 여야 빅2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이 정말로 견고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거와 좀 다른 조사인데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의뢰자들이 섞여 있는 건데 뭐 데이터들은 다 달라요. 경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논란, 뭐 두 후보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논란들이 반복돼 왔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갭을 보는 겁니다. 갭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이 별로 없었다, 견고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보면요, 배영찬 소장님, 네. 홍 후보와 윤 후보도 음. 완전 통계적으로 동수거든요, 경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조사에서는 던 보수권 후보만 놓고 물어본 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 선택했다라고 딱 보면 알아요? 통계표에 나오죠. 아 그래요? 저도 몰라요. 통계표 보니까 알죠. 통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통계표에 딱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홍준표입니다. 아, 또 그렇구나. 20대, 30대 특히 2대 남은 홍준표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자 대결에서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자 대결에서는 여야 후보 다 중요한 있을 건 때? 뭐냐? 중요한 건 20대, 30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자, 최종 경선 게임의 룰, 경선 룰은 뭡니까?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예. 1대1 양자 대결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에요.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거. 20대, 30대 특히 20대 남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야홍, 돌돌홍 그리고 홍 1점이 아니라 국힘홍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힘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를 더 받아야 여기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자가 있든 없든 본인은 국민의힘 지지와 보수층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 윤석열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배종찬 소장님의 또 명쾌한 해설과 함께라면 이번 대선 국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민심 진심으로 흥미로운 분석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